딸 결혼식 날 축의금을 쎄던 사위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었습니다. 10년 전 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그놈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객을 맡고 있었어요. 신랑이 딸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위에 올랐을 때 그의 옆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죠. 저 얼굴, 저 눈빛, 분명히 그놈이다. 10년 전 보험 사기로 제 전 재산을 털어간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자가 제 딸의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분홍빛 한복의 고름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반들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자꾸 울렸어요. 웨딩홀 로비에는 하얀 꽃 장식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따님 참 잘 키우셨네요. 신랑도 인물이 훤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여기 축의금은 저쪽으로. 그때 축의금 테이블 옆에선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향해 웃었어요.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너무도 익숙했어요. 장모님,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고마워요. 그의 말투와 손끝 봉투를 받으며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까지 모두 10년 전 자신의 집거실에서 통장을 들고 웃던 그 남자와 똑같았어요. 정숙은 손이 떨려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아, 고마워요. 사위분이세요? 정말 듬직하시네요. 네, 우리 사위예요. 자상하고 듬직하죠.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 손, 이 말투, 확실히 그놈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식은땀이 목 뒤로 흘렀습니다. 정숙은 뒷걸음질치며 화장실로 향했죠. 문을 닫자 웨딩홀의 소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수가, 진정해. 잘못 본 거야. 아니야, 그놈이야. 그 얼굴, 난 기억해. 손등에 맺힌 땀을 닦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통장이 비어있던 그날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림을 꾸리며 모아둔 돈을 떠올렸고요. 다정한 척 다가와 빌려간 그 남자와 그리고 야반 노주까지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뺨을 가볍게 찰싹치며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웃어야 돼.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거울 속의 미소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죠. 웨딩홀 로비의 소음이 다시 귀로 밀려왔습니다. 정수가, 아직은 말하지 마. 증거부터 잡아야 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축의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유도현은 하객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 얼굴, 잊을 수 없다. 그놈이 맞다. 정숙 씨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어야 돼.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오니 로비의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장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는 패백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더군요. 정숙 씨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패백실 앞 복도는 따뜻한 조명에 내려앉은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채로 정숙 씨는 사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유도현 씨는 익숙한 몸짓으로 축의금 봉투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봉투를 든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진 모양이었고 봉투를 뒤집어 살짝 안쪽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도 익숙했어요. 저 손, 저 습관, 그놈 맞아. 유도현 씨가 코끝을 손등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던 습관이었어요. 정숙 씨는 배 위로 손을 모아 떨림을 숨겼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더군요. 딸 서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유도현 씨가 정숙 씨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뻔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장모님,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아까 보니까 축의금이 꽤 되더라고요. 요즘 결혼식도 진짜 괜찮은 장사예요. 축하 자리에 장사라는 말은 좀
무례하네요. 아이, 제가 또 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든 믿고 맡기는 시대잖아요. 저도 서진이에게 다 맡았고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의 말이 들리자 정숙 씨의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믿고 맡기다라니 너무나 익숙한 말투였어요. 10년 전 그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죠. 이 돈 제게 맡기세요.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합니다. 결과는요. 전 재산이 증발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유도현 씨는 웃으며 슬쩍 시계를 보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은 참 예전이랑도 똑같이 차분하세요. 오래된 걸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정숙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이 마음을 찌르더군요. 방금 그 말은 의미 없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여, 잘하죠. 중요한 일은 특히나. 유도현 씨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패백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있더군요. 한 하객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이제 패백 드시죠.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정숙 씨는 서둘러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가야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날 속이고 우리 집안을 속이고 딸 인생까지 뺏으려고? 좋아. 지금은 웃어줄게. 하지만 다음은 내가 한다. 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웨딩홀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정숙은 한참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복도 벗지 않은 채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그놈이었어.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천장에서 은은히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한쪽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묵직한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한켠 오래된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맨 아래칸에서 어릴 적 딸의 그림과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어둔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네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고소장 사본, 은행거래 내역, 경찰서 접수증, 그놈의 증명사진까지 모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김수현. 그때는 그렇게 불렀지. 사진 속 남자는 안경을 쓰고 머리는 약간 더 길었지만 웃는 인매와 눈꼬리는 지금의 사위와 똑같았습니다. 그 미소는 사람을 녹여놓듯 다정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가면이었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서류에 찍힌 날짜를 따라갔습니다. 2013년 7월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째 되던 해였지요. 그해 봄 분식집을 접고 은행 예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쪽 일을 한다며 봉투에 담긴 견적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차도 닦아주고 마당의 화분도 정리해주며 정숙에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회상 속 목소리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니 더 정이 가서요. 허허. 아직 사위도 아닌 사람이 벌써 장모님 소리를 하긴. 그래도 제가 어머님 같은 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이건 좋은 기회니까요. 처음엔 조금씩 믿었다고 말하더군요. 매주 함께 밥도 먹고 시장도 다녀오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며 사람 참 공손하고 착하네.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2달 후 그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돈을 가만히 묵혀두는 건 손해라고 했습니다.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말했지요. 정숙은 그때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숫자에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전 재산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돈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주소도 거짓이었고 명함도 위조였지요. 정숙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분증이 위조입니다. 김수연이라는 이름은 가짜고요. 이미 통장에서 전액 인출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얼굴이라도 잡아줘야죠. 사진도 없고
CCTV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건은 피의자 불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정숙은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지금 그녀는 10년 전 그날의 서류를 다시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청첩장을 꺼내 그 사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눈매, 입술, 턱선, 모든 것이 겹쳐졌습니다. 코끝, 눈웃음. 그래, 맞아. 안경은 벗었고 머리는 짧아졌지만 그놈이야. 김수연. 아니, 지금은 유도연. 정숙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 내 딸까지, 내 손녀까지 건드린다면 나 끝까지 갈 거야.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은 밤보다 더 깊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젯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가슴속은 쉬지 않고 요동쳤어요. 오늘 아침 딸 서진의 신혼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진이 반짝이는 얼굴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 아침 먹고 가요.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어제 피곤했을 텐데. 오빠가 다 도와줬어요. 엄마, 오빠 진짜 섬세해요.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새벽에 발도 주물러주고 침대도 오빠가 직접 고른 거래요. 허리 안 아프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계란말이, 장조림, 잘 깎은 사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아침상이었어요. 엄마, 미역국 먼저 드셔요. 따뜻할 때. 응, 잘 차렸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낫네. 오빠가 그러는데 결혼식 때 장모님 고생 많으셨대요. 계속 옆에서 지켜봤대요. 그 순간 거실에서 유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반쯤 말린 채 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눈빛은 차분했으며 미소는 어제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뭐 얼굴이나 보려고. 이젠 장모님도 편히 사셔야죠. 앞으로는 저희 둘한테 다 맡기세요. 특히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머금었어요. 미지근한 국물 속에 그놈의 말투가 섞여들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죠. 그쵸.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죠. 진심이든 거짓이든.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속내는 이미 칼끝처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떠먹으며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믿음직하죠? 엄마도 오빠 좋아하시지? 그래, 사람 좋지. 다정하고 자상하고. 그치. 나 진짜 잘 산다 싶었어요. 정숙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숨어 있었어요. 정숙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네 옆에서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네 얼굴을 망치지 않고 진실을 꺼낼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식탁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번 더 떠먹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웃어주겠다고.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놈을 다시 내 딸 곁에서 웃게 놔두지 않겠다고 정숙은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창구마다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바코드 찍히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교차했어요. 정숙은 민원 대기표를 손에 쥐고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번호표에 적힌 숫자 37. 앞에는 아직 8명이 남아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건 꼭 확인해야 해. 그놈이 맞다면 단 한 글자라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민원 창구 앞에 선 정숙은
신분증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랑 혼인신고서 사본 좀 발급받고 싶은데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혼인 신고된 당사자분 중 본인 직계 가족이시면 발급 가능하세요. 직원은 시스템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프린터에서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2장의 A4 용지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사위 유도연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3억 1 12에서 6이었고 주민등록번호는 84210에서 1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양주시 3옥일? 저기 폐가 있는데 아닌가요? 잠시만요. 주소지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창을 열었습니다. 해당 주소는 5년 전부터 무인 폐가로 등록되어 있고요. 주민번호는 잠시만요. 이건 2017년에 말소됐네요. 예? 말소요? 네. 이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통 사망이나 장기 해외 체류, 범죄 연루로 인한 위장 신분일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이름이 진짜인지도 모른다는 말인가요?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정숙은 종이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는 구겨졌고 그녀의 숨은 얕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혹시 이상한 점 있으시면 경찰서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더 숨 막혔어요. 햇빛은 따사로웠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저릿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낮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 낡은 안경을 다시 쓰고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주소지는 폐가, 주민번호 말소. 이 사람도 아니야. 그녀는 볼펜을 꺼내어 주소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폐가 무인이라고 메모했고 주민번호 옆에는 2017년 말소라고 다시 써넣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서진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웨딩 사진이 배경으로 떠 있었어요. 신랑과 함께 웃고 있는 딸이 보였죠. 정숙은 잠시 엄지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껐어요. 지금 말하면 서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신혼 첫날 남편이 가짜라고 하면 그 애 무너질 거야.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표지에 정숙 메모라고 적힌 검은색 노트였어요. 매일 밤 감정이나 일기처럼 적던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을 적고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어요. 한 문장을 적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구는 결혼식 날 그놈이 나타났다였습니다. 그 밑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사위가 김수현이다 라고 적었죠. 볼펜 끝이 눌려 자국이 날 정도로 꾹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정숙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록부터 남겨. 증거부터 쌓아. 말하는 건 나중이야. 주방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림자가 식탁 위를 스치고 설거지 통 속 그릇 위로 반사되더군요. 정숙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심스럽게 물 묻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거품 가득한 손으로 컵을 문지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 주방 어때? 좁긴 한데 나름 따뜻하지 않아? 그래. 창이나 있어서 답답하진 않네. 맞지? 오빠가 이것도 골랐어. 집 볼 때 채광 꼭 봐야 한다고 해서.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품이 살짝 손등에 남아 있었지만 닦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더는 늦기 전에 실마리라도 잡아야만 했죠. 서진아, 도현 씨는 예전 얘기 잘 안 하더라? 응? 아, 오빠 원래 그런 편이야. 과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어릴 때는 어디서 자랐는지, 친구들은 누구였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해. 서진은 거품 낀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엄마, 또 시작이야?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누구만 만나면 꼭 캐묻고 뒷조사처럼 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사람은 어디서 살아왔는지가 보여주는 게 많잖아. 서진은 수세미를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선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빠가 뭐 잘못했어? 엄마, 설마 또 사람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 나 행복해.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 왜 좋은 걸 그냥 믿으려 하지 않아?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접시를 헹구고 행주로 닦아 식탁 위에 포개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감추더군요. 딸은 그런 엄마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야.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지요. 그러나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정숙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까 먹다 남긴 밥이 아직 식지 않은 채 덜어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밥알이 숟가락에서 흘러내리더군요.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놈이라는 말을 지금 꺼내면 이 아이는 모두 무너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다짐했죠. 서진은 모른 척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거품 낀 물소리만 주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어제 딸의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 고소장 사본, 통장 내역 복사본까지 가방에 넣고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떤 서류 필요하신가요? 혼인신고 서상의 이름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주민번호가 말소됐다고 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찡그렸습니다. 말씀하신 유도현이라는 이름, 저희 시스템상 최근 기록은 없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곳도 현재 폐가로 확인되고요. 그럼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네, 주민번호도 2017년 말소 처리 상태입니다. 변경 이력도 없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분 세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서류를 꾹 눌렀습니다. 서류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차가웠습니다. 이름도 주민번호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후 동네 변호사 사무실 앞 오래된 건물 2층 문턱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문 앞에는 노란 간판 대신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셨죠? 네,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고소장을 꺼내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제 고소장이에요. 그때 제 돈을 사기친 사람 사진도 여기 있고요. 그런데 제 딸이 결혼한 남자가 이 사람과 너무 닮았습니다. 배성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유도현. 그런데 주민번호가 말소 상태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 세탁이나 조직 사기범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제 딸 결혼도 조작된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숙은 딸 결혼식 사진 중 사위가 축의금을 받는 사진을 꺼내 건넸습니다. 배성진은 사진을 스캔해 모니터에 띄우고 피의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뒤 모니터에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014년 금융사기 피의자 김수현입니다. 피해자 4명, 수배 후 잠적한 인물입니다. 정숙은 모니터에 떠 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안경을 쓴 과거 사진과 지금의 세련된 얼굴이 이어졌고 눈웃음과 입술, 턱선까지 모두 같아 보였습니다. 김수연. 역시 그놈이었어. 내 돈도 내 딸 인생도 다 망치려는 거였어. 어머님,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료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조직적일 수 있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는 못 참겠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겁니다. 정숙은 가방에 고소장을 다시 넣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진의 신혼집 거실은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는 포근한 담요가 덮여 있고 탁자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소파 끝에 앉아 유자차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잔을 보며 말을 꺼내셨어요. 서진아, 너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해? 너도 일 계속하니까 통장 따로 관리하지. 아니, 엄마. 우리 이제 부부야. 오빠가 그런 거 다 챙겨. 내 통장도 보험도 신용카드도 다 오빠가 관리해. 이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정숙은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놓칠 뻔하셨습니다. 표정을 감추며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쯤은 있어야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아직도 그런 말해? 이제 내 남편이야. 오빠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카드 쓸 때마다 바로바로 정산하고 대출 이제 얼마 남았는지도 다 계산해. 엄마도 알잖아. 오빠가 숫자에 밝은 거. 너는 돈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니? 알지. 오빠가 엑셀로 정리해줘. 내가 쓴 거랑 오빠가 쓴 거 다 구분해서 보여줘. 그 말에 정숙은 다시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진 못하셨습니다. 눈은 슬쩍 소파 뒤를 향하시더군요. 어느새 떨어져 있는 영수증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기울이셨어요. 거기엔 고급 명품 브랜드 이름이 적힌 쇼핑 영수증이 있었고 생소한 투자사 로고가 찍힌 계약서 복사본도 보였으며 6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고급 와인 영수증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서진아? 그거? 오빠가 정리하다가 흘렸나 보다. 이따가 내가 치울게. 그거 다 포인트 써서 산 거래. 걱정 마, 엄마.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장 더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선불계좌 개설 확인서에 수신인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이름은 흐리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분명 김수현이었어요. 그놈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서진아, 너 네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니? 통장도 보험도 카드도 전부 오빠 명의로 된 거야? 그렇다니까, 엄마. 요즘 다 그래. 각자 따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 오빠가 워낙 꼼꼼해서 난 믿고 맡기는 게 편해. 정숙은 다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동자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정숙은 속으로 그가 서진의 통장까지 삼켰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명의도 카드도 보험도 전부 가져갔구나 하고요. 이 아이가 깨달을 땐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오셨습니다. 서진은 엄마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과일 접시를 밀어주셨어요. 엄마, 사과 드셔요. 오빠가 어제 마트에서 고른 거야. 진짜 맛있어. 정숙은 손을 들었지만 사과를 집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물으셨어요. 서진아, 오빠, 혹시 너 몰래 뭔가 계약한 거 있니? 자동차나 보험 같은 거. 그런 건 다 오빠가 알아서 해. 나한테 말해줬던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지. 근데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린 같이 사는 부부야. 믿고 사는 거지. 정숙은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으셨습니다. 딸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으며 그 믿음은 차곡차곡 위태로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다 내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놈이 그 아이 인생까지 파먹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해지셨습니다. 거실 커튼 틈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묵직한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결혼식 날 촬영한 영상 파일이 바탕화면에 떠 있었어요. 은지 결혼식 전체본 이 카메라 mp4라는 파일명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떨리는 걸 누르며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신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웃고 있었지만 그날의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상이 축의금 테이블로 넘어갔습니다. 딸, 은지, 사위, 아니, 그놈이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표정과 손짓, 말투를 반복해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량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그놈이
누군가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 뒤 고개를 돌리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그 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이런 큰 돈은 10년 만이네. 정숙은 멈춰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에 올려놓은 손등이 하얗게 질려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엔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내 전 재산을 빼앗아간 그 해입니다. 그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구나. 잊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얼굴과 그 말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감정의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놈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 카페 보림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건너편에는 오래된 친구가 커피잔을 들고 앉아 있더군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 결혼식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은희야, 이 남자 좀 봐봐.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응? 가만히 있어봐. 최은희는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갑자기 손을 입에 올렸습니다. 어머, 정수가 이 사람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사기꾼 아니야? 뉴스에? 응응, 나 이 사람 기억나? 한참 전에 TV에서 봤어. 무슨 투자 사기로 사람들 돈 홀랑 빼먹고 잠적한 놈 있었잖아. 피해자들 막 울면서 인터뷰하고. 최은희는 잠시 머리를 쥐어뜯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김 뭐였는데? 정숙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김수현. 맞아, 김수현. 야, 네 사위가 그 사람이야?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은희는 양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그럼 너 지금 딸이 그놈이랑 결혼한 거야? 이거 큰일인데. 최은희야, 나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이제 확신이 들어. 영상에서도 그놈이 10년 만에 큰돈이라고 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그런 말까지 했으면 지금도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럼 네 딸 이름으로도 뭐 해놓은 거 아냐? 정숙은 가슴을 움켜쥐듯 조용히 말문을 닫았습니다. 눈앞이 다시 어두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은지는 그놈을 너무 믿어. 카드도, 통장도, 보험도 다 맡겼대. 하나도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야, 너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나 뉴스 캡처 떠놓은 거 아직 폰에 있을 거야. 같이 확인해보자. 정숙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놈은 김수현이었습니다. 그는 내 전 재산을 가져갔고 지금은 딸의 인생을 삼키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밤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스탠드를 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늙은 손이 천천히 책상 위를 짚고 오른쪽 서랍으로 향했어요. 한 겹, 두 겹 오래된 책자와 편지봉투 아래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얇은 비닐 파일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색이 바랜 라벨에는 흐릿하게 글자가 남아있더군요. 200X년 고소장 김수현이라고 적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펼쳤어요. 가장 위에는 경찰서 접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식 고소장 사본이 들어있었고요. 그 밑에는 사기 당시 정황을 적은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남아있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그놈은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사기 직전 마지막으로 정숙 앞에 나타났던 그날의 모습이었죠.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웃던 얼굴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안경을 쓰고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결혼식 사진을 불러내어 비교해 보았어요. 그놈의 지금 모습, 양복 차림에 꽃 장식을 달고 하객들과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매 똑같아. 입꼬리 올리는 습관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같은 놈이야. 사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 손끝에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착각도 오해도 아니라고 느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A4 용지를 꺼내 오래된 펜을 집어들었어요. 처음 몇 초간은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소장이라는 제목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정숙은 다음 줄에 피의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숙은 펜으로 힘있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 딸까지 가져가려 하잖아. 입술을 꽉 다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마지막 줄에 힘을 주어 적었습니다. 고소인 박정숙. 그렇게 이름을 적고 나서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딸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굳게 적었어요.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서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마트 좀 다녀올게. 금방 와. 수연 씨랑 잠깐 계세요. 정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엔 두 사람만 남았네요. 잠깐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 쪽 식탁 의자에 앉으셨어요. 손끝으로 식탁보 레이스 끝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유도현이 싱크대에서 머그잔 2개를 꺼냈어요. 물이 끓는 소리와 드립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꼭 쥐다 풀었다 하셨지요.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죠?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정숙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머그잔이 탁 소리나며 테이블에 놓였어요. 유도현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예의도 거리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한껏 여유롭고 느긋했지요. 장모님은 기억력 좋으시죠? 옛날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정숙의 눈동자가 그 말에 멈춰섰습니다.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한기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한 문장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확인이었죠. 정숙은 싸늘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도현은 조용히 아주 가볍게 웃었어요. 그냥요. 은지는 가끔 깜빡깜빡하거든요. 장모님은 안 그러시죠?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가볍게 툭 하고 머그잔이 흔들렸죠.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낮고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당신 날 처음 봤다고 했죠? 유도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과 시선은 10년 전에 그것과 똑같았어요. 자신이 흔들리는 걸 보며 그 남자는 똑같은 미소를 지었지요. 네, 저는 처음 뵌 거죠. 장모님은 오래전부터 절 아는 것 같지만요. 유도현은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여유로운 뒷모습을 보시는 동안 정숙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유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은지, 복 많은 여자예요. 장모님 같은 분 만나서. 그 말이 남은 채로 유도현은 부엌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왔어요. 엄마, 나 귤 샀어. 커피 마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웃으셨습니다. 눈가는 부드럽게 젖어 있었고 입꼬리도 평온했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침묵으로는 안 된다라고요. 내 딸까지 빼앗길 순 없어 하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번엔 네가 떨게 될 거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거실에는 보리차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딱 잠깐이면 돼. 서진은 소파 팔걸이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평온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응? 뭔 얘기? 정숙은 손으로 귤 바구니를 밀어내고 식탁 가운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작은 서류 봉투를 놓고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네 남편 말이야. 수연이. 서진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왜 또 결혼식 끝나고도 계속 말 돌리더니 엄마 또 그 얘기야?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고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에는 고소장, 경찰 접수증, 사기 피해 내역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10년 전 내가 당했던 일이야. 이 사람. 너희 아빠 돌아가신 후 내 돈 다 가져가고 사라졌던 놈이야. 서진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만해. 진짜 왜 이래? 피해망상도 아니고 수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잖아. 정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폴라로이드 속 젊은 시절의 수연과 똑같은 얼굴이었고 최근 찍힌 결혼식 사진도 놓여 있었어요. 눈 좀 똑바로 떠서 봐. 입꼬리, 눈매, 말투 똑같잖아. 서진은 사진을 흐긋 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진짜 실망이야. 엄마가 사람을 그렇게 못 믿고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모른 채.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중에 무너지면 그땐 내가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미워해도 좋아. 근데 이건 봐야 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난 너 잃기 싫어. 그 말에도 대답은 없었어요. 서진은 서류를 들고 조용히 일어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 식탁 위 차잔을 바라보았어요. 보리차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귤 껍질 한 조각이 테이블 끝에 굴러 떨어져 있었죠. 그래도 얘기하길 잘했어. 이제 시작이니까. 서진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에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밤새 꺼내두었던 고소장과 사진, 경찰 접수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종이 위에 얼룩을 만들고 있더군요. 서진은 말없이 다가와 서류를 한 줌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탁 소리나게 식탁 위에 다시 내려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하필 지금 이러는 건데?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대답하려 했었죠. 네가 몰라야 했던 건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 그냥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수연 씨 말이야? 그게 뭔 말이냐고. 정숙은 잠시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10년 전에 나한테. 알아. 다 어제 들었어. 근데 엄마, 진짜 이걸 믿으라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떨리더군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고도 혼자 남은 거야. 사람을 못 믿고 맨날 의심하고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 건지 엄마는 몰라.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아, 그건 너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는 몰라. 수연 씨 없었으면 나 진짜 다 무너졌을 거야. 엄마가 모를 뿐이지 그 사람 나한테는 유일했어. 서진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지금도 아무 증거도 확신도 없이 그냥 옛날 기억 하나로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해.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하지 못했죠. 나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말할 거야. 가지마, 서진아. 제발, 지금은 아니야. 이미 늦었어. 서진은 코트거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패딩을 걸쳐 입고 가방을 들며 신발을 거칠게 신하더군요.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려다 이내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현관문을 잡고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마르고 푸석해졌을까 하고요. 그래, 너도 결국 저 사람한테 다 준 거구나. 정숙은 바람막이 코트를 목까지 잠그고 한 손에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 건물 맞은편에 자리한 조그만 카페, 그 안쪽 창가 자리에서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2시간 가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서진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다던 회사 차량은 딱히 본 적이 없었고요. 사위가 서진을 데리러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지요. 정숙의 시야 한가운데 신혼집 건물 앞 인도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휴,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녀는 어깨에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손에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채 핸드폰을 확인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시야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모퉁이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자였고요. 패딩 점퍼의 모자 속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고 정숙은 숨을 죽였어요. 사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 마주섰지요. 시간 딱 맞췄네. 너도 변한 게 없구나. 돈은 있지. 유도현은 외투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살짝 열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터치가 2번 빗나갔어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고요. 다행히 눈이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짧은 숨을 들이켰고 귀까지 얼얼했어요. 다음은 언제야? 다음 주. 이번엔 더 많을 거야. 걱정 마.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품속에 넣은 뒤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핸드폰을 만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내려다보았고 미지근한 액체 속에 그녀의 굳은 표정이 비쳤습니다. 네가 뭐든 숨긴다고 해도 이번엔 끝까지 본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어둠은 점점 짙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랑 영상 다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제 사위입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파일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몰래 찍은 영상 캡처와 딸의 휴대폰에 저장된 셀카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쓴 고소장 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건네며 정숙은 억눌렀던 감정을 꾹 눌러 담았죠. 앉으시죠, 어르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미약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배성진은 컴퓨터를 켜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스캔해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 조회 시스템에도 접속했어요. 혼인신고서상 이름이 김도영? 주민번호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번호 8년 전에 사망 처리된 번호입니다. 뭐라고요? 정숙은 의자에 바짝 다가앉으면서 들고 있던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김도영은 2015년에 사망 신고됐습니다. 그럼 그 인간 이름이 김도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사기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사진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몇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배 전단이 하나 보였고요. 법원 공판 기사와 보도 자료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 얼굴 유도현입니다. 2012년과 2015년에 2차례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출소 후 행방불명 상태였고요. 피의자 사진 일치율은 98%입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손끝이 싸늘했고 등에서는 서늘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숨겨왔던 한이 불쑥 고개를 들었어요. 유도연. 그래, 유도연. 그놈이 맞았어. 고소했던 기록도 살아 있습니다. 당시 사건 번호와 접수 일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엔 신분이 가짜라 추적이 끊겼던 거네요. 정숙은 가방에서 예전에 직접 쓴 고소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발해 있었지만 잉크는 또렷했어요. 정숙이라는 서명 옆에 사기 피해 금액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자료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죠. 고소 다시 가능합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잠시 고소장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수치심과 분노가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 잘못 같았어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시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제 딸도 제 삶도 그 인간한테는 못 줘요. 증거 충분합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시죠.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정리하는 소리까지도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엔 절대로 못 도망쳐. 커피 2잔에 얼음물 하나 맞으시죠? 네, 고마워요. 작은 카페의 2층, 조용한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느슨하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정숙은 손가방에서 갈색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앞에는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와 분노가 스며 있더군요. 저 대구에서 왔어요. 옷가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한다며 접근했죠. 결국 가게도 날리고 남편도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결혼시키고 남은 돈으로 창업하려다 당했어요. 그놈한테 점포 계약금 다 뜯겼습니다. 이름도 가짜였고요. 최경민이라 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살짝 쥐었습니다. 손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그 이름 저도 들어봤어요. 우리 땐 유정훈이라 했어요. 지금은 제 사위예요.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선희는 말이 없던 40대 여성이었는데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사위라고요? 지금 같이 산다는 말씀이세요? 딸이랑 결혼했어요.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바뀌었지만 그 눈빛, 그 말투 똑같아요. 10년 전에 제 전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 인간 지금은 가정까지 차렸다는 거네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히더군요.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했죠. 근데 혼인신고서 주소는 패가, 주민번호는 말소였어요. 게다가 결혼식 날 영상에선 축의금 세면서 이런 큰 돈은 10년 만이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인간 진짜 제정신 아니네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아직도 장모님 놀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면서 일부러 저를 조롱하듯 굴어요. 윤미경은 종이컵을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요, 그놈한테 당하고 딸이랑도 사이 멀어졌어요. 제가 한심해서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전 피해 신고서 썼다가 담당 형사한테 연락도 못 받고 끝났어요. 그냥 개인 간 금전 거래라고. 정숙은 조용히 가방을 열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속에는 고소장 복사본, 혼인신고서, 결혼식 영상 캡처, 그의 얼굴이 담긴 신분증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전 다시 고소할 거예요. 이번엔 저 혼자 아닙니다. 같이 해요. 저도 증거 있어요. 문자, 입금 내역, 목소리 녹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꼭 법적으로 끝을 봐야 해요. 정숙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대로 가면 딸 인생도 제 인생도 끝이에요. 그 말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카페 안엔 음악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고통이 있었고 말할 수 없었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위안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절대로 도망 못 가게. 정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너져가던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딸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무너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그 눈빛은 다짐이었지요. 그리고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듣고 싶진 않겠지만 이 사람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알아요. 어젯밤 그 통화
그 목소리,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오래된 서류체를 들고 나왔어요. 서류 속에는 고소장과 경찰서 접수 중 피해 내역, 뉴스 기사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일이었어.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장사 접고 노후 자금 모아서 조금이라도 너 대학 보내려고 그 사람한테 투자했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은 말라붙은 듯 굳어 있었어요. 그 사람, 유도현. 본명도 아니고 집도 가짜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도 없었어. 경찰도 못 잡았어. 그냥 사라졌지. 돈도, 이름도. 엄마, 그럼 그 사람은 그래. 지금 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 내 전 재산을 가져간 사기꾼이야. 서진은 손에 든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마에 주먹을 대고 생각에 잠겼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결혼 전에도 그 전에라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니까, 내 딸이니까. 네가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았으니까. 엄마 말 한마디에 네 인생이 무너질까봐 차마 말 못했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더 이상 네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나 혼자 다 안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엄마, 나 무서워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자고 내 통장을 들여다보고 내 이름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너 혼자 아니야. 엄마가 그 사람,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가게 할 거야. 근데 엄마, 이걸로 그 사람이 잡힐까요? 그냥 말 바꾸면 어쩌면 이번엔 아니야. 너도 증거가 있어.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였고 변호사도 도와주고 있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잡아. 정숙은 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둘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고요한 것이란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난 엄마를 오해했어요. 상처 줬어요. 괜찮아. 네가 믿고 싶었던 걸 믿은 거니까. 엄마도 그랬어. 그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요. 믿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 나한텐 엄마였어요. 그 말 지금 들어서 고맙다. 은지야. 접수 완료됐습니다. 증거 자료가 아주 탄탄하네요. 수사팀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응대 창구 앞에 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고소장과 새로 준비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위 유도현의 본명과 위조된 신분증 정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축의금 테이블에서의 혼잣말이 담긴 영상 캡처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녹음 파일과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빼곡히 들어 있었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피의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면 반복 범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 딸을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제 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여럿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까지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미 형사적 요건 충분합니다. 참고인 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피의자 조사 요청 넣겠습니다.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꽉 쥐고 있던 펜이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지금 행동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10년 전에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돈을 홀랑 맡긴 제 잘못이라며
그냥 넘겼죠. 이젠 다릅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명확하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홀로 경찰서 의자에 앉아 억울함을 설명하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서진이 있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다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신 번호로 수사 상황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돌아서는 순간 문득 정숙의 어깨에 얹혀있던 묵직한 기운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움츠렸던 등이 조금 펴졌습니다. 경찰서 자동문이 열리고 밝은 오후 햇살이 정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정숙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곱게 정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연 씨,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유, 장모님이 먼저 손 내미신다니까 제가 감동이죠. 오늘은 편하게 얘기해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7시가 내려앉았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고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유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 서진은 잠시 후 온다고 전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 쪽에 몸을 숨긴 채 몰래 녹음 앱을 켜고 있었지요. 정숙의 가방 속에는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경솔했죠. 서진이랑 도연 씨를 믿어야 했는데 혼자 괜한 의심으로 상처 줬네요. 그럴 수 있죠, 장모님. 사실 저도 처음엔 긴장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나 싶기도 했고. 정숙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알겠네요. 사람은 결국 마음이 문제지 외형이나 경력 같은 게 다가 아니죠. 유도현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사람 보는 눈도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도현 씨도 살아오면서 많은 일 겪었죠? 뭐랄까, 예전 이름으로 살던 시절이 그립진 않아요? 순간 유도현의 눈빛이 일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음으로 덮어버렸지요. 장모님, 사람은 누구나 과거 있죠.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멋진 장모님이랑 예쁜 아내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죠. 그 말 진심이길 바랄게요. 내가 딸 하나 믿고 사는 인생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은 지켜야 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서진 얼마나 아끼는데요. 전 서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복도 벽 뒤에 숨어있던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조차 그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현 씨, 혹시 10년 전 청운 트러스트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투자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 이름 들은 적은 있을지도요. 정숙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 나도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놈이 도연 씨랑 말투도 비슷하고 손버릇도 닮았었지. 유도현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장모님도 참 그런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면 섭섭하죠. 저는 가족이 생긴 사람이에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 뒤통수 치면 안 되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유리잔을 만지작거리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장모님 아직도 그 고소장 들고 계신 거 아니죠? 글쎄요.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유도현은 말을 가볍게 던졌습니다. 그냥요. 요즘은 그런 거 있어도 별 도움 안 돼요. 증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는 때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녀는 눈을 들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은 화장실 쪽에서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는 서진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서진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네요. 이 대화, 우리 셋한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정숙은 천천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지요. 와인 더 드릴까요?
이제 그만 마셔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자꾸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이런 고급 와인은 10년 만이라면서요? 장모님도 기억력 참 좋으세요. 내가 뭘 그렇게 말했었나요? 결혼식 날 축의금 정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런 큰 돈은 10년 만이라고요. 그랬었나? 하긴 장사 잘 될 땐 하루에 1,000만 원도 벌어봤어요. 그땐 어떤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이름이 중요한가요? 저한텐 중요해요. 제 딸의 남편 이름이니까요. 장모님도 참 아직도 나 못 믿으시네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도 지금도 결국 사람은 믿고 돈을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은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죠. 누가요? 누군가요?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지금도 잠을 못 자요. 10번, 100번 자책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뭘 어땠는진 모르겠지만 나도 그땐 살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살려고 내 딸 이용하는 건가요? 장모님, 그 말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넘기지 마세요. 녹음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유도현이란 이름으로 살던 시절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또 들려드릴게요. 경찰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이봐요, 장모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했던 걸 되짚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줬는지 당신도 알아야 하잖아요. 서진이 조용히 안에서 나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요. 다 녹음했어요. 서진아, 그건 내가 다 바보 같죠? 당신 말만 믿고 다 넘겼어요. 통장도, 명의도, 내 마음도. 근데 당신은 그냥 또 그렇게 한 거였죠? 서진아, 그게 아니야. 나는 됐어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충분해요. 이제 당신 말할 기회는 경찰서에서 받으세요. 모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도현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녹음기가 깜박이다가 멈췄습니다. 유도현 씨, 안으로 들어오시죠.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도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셔츠 깃은 정갈했지만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른거렸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합니다.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말씀해 주세요. 유도현, 1982년생,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깁니다. 고소장, 주민번호 말소 내역, 위조된 명함, 축의금 영상 캡처, 음성 녹취록, 피해자 진술까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정리돼 있더군요. 이 음성 파일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여자 아직도 고소장 쥐고 있겠냐? 10년이 지났는데도 감정 처리가 안 되나 봐. 유도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날 모함하려고. 이소영은 서류를 다시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조작이라고요? 자, 이건 당신이 직접 참석한 식사 자리 녹음입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녹음된 음성이 재생됩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시작했죠. 뭐 이름 하나 바꿔 붙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이소영은 유도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름 바꿨다는 건 과거 신분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건 그냥 말 실수예요. 농담이었습니다. 그 농담이 왜 과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이건 피해자 셋이 동일하게 언급한 접근 방식입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조심스레 들어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당시 상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냥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엄마가 혼자라는 말에 눈빛이 바뀌었고 2달 뒤엔 제 명의로 카드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어요. 서진아, 그건 우리가 서로 믿고 싶어서. 서진은 손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틉니다. 사위의 조롱 가득한 음성이 방안을 메웁니다. 그 여자 고소장만 없으면 끝이야.
그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 판 망칠 수 없지. 서진은 고개를 떨굽니다. 이젠 다 알아요.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거. 이서영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유도현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피의자 유도현 씨 사기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내가 이토록 모를 줄은. 잠시 후 수갑이 채워지고 유도현은 조사실을 나섭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더군요. 정숙은 대기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직원은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정숙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살짝 풀리는 듯했지만 금세 곧게 섭니다. 그녀는 경찰서 문을 밀고 나와 맑게 갠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숨 쉬어도 되겠지. 깊게 긴 숨을 내쉽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을 살짝 흩날립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멀리서 걸어오는 서진의 모습이 비칩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이젠 됐어. 네가 살아있는 게 그걸로 됐다. 사건 번호 2025가 합 1932, 원고 김은지 씨, 피고 유도현 씨,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인사법정입니다. 천장이 높아서 공간이 한층 더 엄숙하게 느껴집니다. 회색 벽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끈을 꽉 쥔 채로 딸 은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른 상태였지요. 은지야, 괜찮아.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건 네가 이긴 거야. 엄마, 그냥 오늘 끝났으면 좋겠어. 악몽 좀 끝났으면. 판사가 판사석에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딱딱딱딱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건은 결혼 무효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 김은지 씨는 피고 유도현 씨와의 결혼이 사기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정숙은 시선을 낮춘 채 은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된 신분과 허위 재산 정보로 원고에게 접근, 결혼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신혼집 역시 피고의 실질 소유가 아닌 불법 자금으로 취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집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냈는데.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몰수 및 경매 절차에 따라 회수되고 위자료는 피고의 실질적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됩니다. 결혼 무효 청구는 인용합니다. 네. 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은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자. 법정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은지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다 망했어. 나 이제 뭐하지? 다신 사랑 같은 거 못할 것 같아. 사랑은 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을 믿은 건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한 건 용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장면이 바뀌어 정숙의 집 앞입니다. 은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작은 캐리어를 끌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해놨다. 엄마,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오늘만 같이 있어줘. 정숙은 말없이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천천히 두드리는 손길에는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 그날 엄마한테 그 말했던 거 진짜 미안해. 그 말? 기억도 안 나. 괜찮다. 지금 넌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거실 창문 밖으로 늦여름 해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과 김치찌개 냄비가 김을 뿜고 있었지요. 이 집 하나도 안 변했네. 너만 변했지. 나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천천히, 다시.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여기 서류 받으시고요. 다시 오셔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숙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은은히 퍼지고 서진은 무릎을 감싼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이 펼쳐져 있었죠.
이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인가 봐. 나 머리 완전 뻗쳐 있네. 정숙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렸습니다.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이제는 말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네가 머리 말리기 싫다고 펄펄 뛰었지. 결국 젖은 머리로 교문 들어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 기억나. 선생님이 비 왔냐고 묻던 거.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속상해서 말도 안 했지. 그땐 그게 화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걱정돼서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앨범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끌어안고 있던 감정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 말은 다 무시했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도 모르고. 천천히 들어가자. 다들 오래 못 봤다고 하니까. 엄마, 나 아직도 좀 떨려. 괜찮아. 이제 네가 누구보다 강해졌잖아. 가을 햇살이 비추는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낮은 담장 너머로 국화꽃이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친척들이 모여 북적이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나물 반찬과 찌개가 김을 올리고 있었죠. 엄마와 딸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엄마 혼자 외쪽 끝에 앉았는데 오늘은 서진이 먼저 엄마를 가운데 자리에 앉혔더군요. 다들 모였네. 이제 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서진도 고생 많았지. 한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어. 서진은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요. 응? 왜? 무슨 일이야?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잘못 믿었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서진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끝까지 믿고 지켜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정숙은 움찔하며 서진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저희 엄마예요. 제가 등 돌리고 소리 지르고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이모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살렸어요. 진짜로요.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못 섰을 거예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넣는 소리도 물 따르는 소리도 멈추었어요. 큰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 지난번엔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어. 형수님, 그땐 우리가 뭘 모르고 괜한 말들만.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미소가 더 깊게 퍼졌어요. 됐어요. 애만 괜찮으면 다 잊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난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살렸다는 걸 평생 기억할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둘은 함께 시장길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팔짱을 끼려는 딸의 손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 길 기억나? 네 아빠랑도 자주 왔었지. 어릴 땐 여기서 엄마한테 자꾸 떡 사달라고 떼썼었는데. 그땐 귀찮았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엄마, 응? 이젠 내가 엄마 손잡고 갈게. 정숙은 대답 대신 서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아 있었죠. 됐어. 그냥 같이 걷자.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해. 응, 같이 가자.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두 사람은 시장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흔한 풍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어요. 몇 달이 지나고 겨울 문턱에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정숙과 서진이 함께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뭇잎은 거의 모두 떨어졌고 나뭇가지는 앙상했지만 햇빛은 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괜히 마음이 좀 허전하네. 그래도 올해는 참 많은 걸 배운 해였어.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게 더 큰 것 같아.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조용히 퍼져나오는 것 같았지요.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이란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남아주는 거라는 걸. 서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때 내가 엄마한테 한 말들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야. 사람은 다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줄 아는 거야. 넌 돌아왔고 그걸로 됐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더라.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이제 엄마 곁을 지킬게.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목걸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습니다. 은은한 진주 하나가 살짝 흔들렸지요. 고맙다, 은지야. 그때 널 포기했으면 나도 다시는 나를 용서 못했을 거야.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나쁜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로 보이는 거라는 걸. 그래, 사람 보는 눈도 사람을 지키는 마음도 시간과 고통을 지나야 생기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둘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지금 딸의 손이 다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